이 사연은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씨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최순자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이준호를 키워온 이제는 며느리 한지은과 손주 이유리와 함께하는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네. 지은이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타줄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며느리의 도시락을 챙기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시간들,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도시락 반찬을 정성스레 담아내는 동안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문득 지은이가 맡은 프로젝트 마감이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메모지에 힘내라는 글귀를 적어 도시락 안에 슬쩍 넣었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머리를 질끈 묶은 지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이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일찍 일어났네. 오늘 프로젝트 마감일이지? 도시락에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넣었어. 아이고, 또 이렇게 신경 쓰시고. 그냥 회사 근처에서 사 먹을게요. 지은이의 말에 순자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앉아봐. 금방 차려줄게. 식탁에 앉은 지은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메일을 확인하느라 바빴어요. 순자는 따뜻한 밥과 국을 내려놓았지만 지은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밥 먹을 때는 그거 좀 내려놓지. 어머,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은이는 서둘러 밥을 몇 숟가락 뜨고는 일어섰어요. 오늘은 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늦을 테니 유리 재워주세요. 순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죠. 이거라도 가져가. 길에서 먹던지. 지은이는 억지로 도시락을 받아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와 결혼한 지 6년째인 지은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워킹맘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순자에게 다정했지만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엄마, 저도 출근할게요.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제 지은이랑 또 얘기해봤어? 순자의 물음에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이도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알아, 내가 이해해. 너희 둘 다 고생이 많지.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준호가 출근하고 잠시 후 유치원 버스 시간에 맞춰 유리를 깨웠습니다. 7살 손주는 할머니가 골라준 옷을 입고 씩씩하게 준비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어. 봐줄 거지? 그럼 우리 유리 발표회 할머니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 거야. 손주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후 순자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던 순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5의 남편을 잃고 15살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던 시간들. 가게 청소부터 식당 일, 재봉틀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게 준호를 위한 거였지. 마침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 지은이와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져 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유리 발표회 녹화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손주의 중요한 날인데 어머니가 가지 못한다니.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잘 찍어둘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려는 태도, 무엇보다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주말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부지런히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장바구니 가득 신선한 재료들을 사들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오늘은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지은이 입맛에 맞는 냉면까지 준비해야지. 부엌에 들어선 순자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냄비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갈비는 미리 양념에 재워두고 각종 나물도 손질했습니다. 순자의 손끝에서 평범한 재료들이 특별한 음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마치 마법 같았죠. 거실에서는 유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끔 고개를 들어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지은아, 일찍 왔네. 지은이는 쇼핑백 몇 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요. 유리 좀 봐주세요. 순자는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바라보다 다시 지은이를 돌아봤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점심 먹기로 했잖아. 준호도 곧 올 텐데. 지은이는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준호한테는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라 못 빠져서요. 순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일주일 내내 오늘 가족 식사를 위해 준비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지은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네, 그럼요. 아, 그리고 오늘 술자리도 있을 것 같으니까 늦을 수도 있어요. 걱정 마시고 유리랑 준호랑 먼저 주무세요. 순자는 조용히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님, 저 갈게요. 유라, 엄마 다녀올게. 지은이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리가 다가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항상 바빠? 순자는 손주를 안아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회사 일도 하고 너도 돌봐야 하니까 바쁜 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지은이 나갔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너라도 왔으니 다행이지. 우리끼리라도 맛있게 먹자.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실망감을 보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최고예요. 지은이가 정말 아쉽겠네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하나둘 놓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냉면, 각종 나물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죠. 와, 엄마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 준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들 먹는 모습 보는 게 내 행복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순자는 문득 지은이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비싼 화장품들이 질비했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쓸쓸한 마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지은이는 침대에 몸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잖아요. 지은이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 노력이 때론 부담스러워요. 항상 제 방식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늘 중간자 역할을 했죠.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기에 어느 쪽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두통을 호소하며 늦게 일어났어요. 어머님,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순자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 건넸습니다. 어제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 방식대로 좀 해주실래요? 항상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대했던 사과 대신 들려온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러는 거야? 음식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제가 하려고 하면 항상 어머님이 먼저 해버리시잖아요. 저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려 했던 모든 행동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이제 서로 편해질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순자는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도시락을 만들지 않았고 유치원에 손주를 데려다 주는 것도 지은이에게 맡겼어요. 집안일도 최소한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지은이는 다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니 제가 더 힘들어요. 적당히 도와주시면서 제 방식을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와주면 간섭이고 물러서면 무책임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쌓이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이런 가정 내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직장에서의 승진 압박과 가정 내 갈등 사이에서 그 또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질문 하나가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주말 저녁 순자는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지은이의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장을 보고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삼겹살과 갈비, 잡채, 미역국까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라, 엄마 생일 축하해줄 준비됐지? 유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생일 카드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아빠랑 같이. 시계는 이미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호의 메시지에 따르면 6시 30분쯤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어요.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뛰어나가 외쳤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은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다 피곤해 보였어요. 특히 지은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지은이는 차려진 식탁을 보며 놀란 듯 물었어요. 순자는 살짝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특별히 준비해봤어. 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벌써 먹고 왔어요.
순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준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와,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아, 조금이라도 먹자. 지은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유리가 그린 카드를 건네받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카드 정말 예쁘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준호는 열심히 대화를 이끌려 했지만 지은이는 대답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음식을 권할 뿐이었죠. 어머님, 제가 음식 정리할게요. 좀 쉬세요.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거실에서도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준호와 지은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그렇게 말해? 엄마가 하루 종일 준비하셨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미리 말했잖아요. 저는 생일에 친구들이랑 보내고 싶다고. 그래도 엄마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이렇게 매번이라뇨? 제가 언제 어머님 마음을 안 헤아렸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누가 헤아려줬나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향하던 그때 지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별도로 살까봐?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게 점점 힘들어.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그 말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고 계신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숨이 막혀요.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제 방식대로 할 수도 없고. 순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이런 말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그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방금 저희 대화 혹시 들으셨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아. 내 아내니까 내가 더 잘 알겠지. 순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지은이는 순자를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순자 역시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준호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애써 대화를 이어나갔죠. 약 일주일 후 지은이는 육아와 가사에서 순자의 도움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서둘러 유리를 데리고 나가 어린이집에 직접 데려다 주었고 저녁도 직접 해왔습니다. 물론 맛은 순자의 요리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지은이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어머님, 손주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옛날 방식은 안 맞아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유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던 참이었어요. 요즘은 영어 동화책으로 읽어줘야 해요. 한글만 가르치면 뒤처져요. 순자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손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준호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알아. 괜찮아. 내 아내 말이 맞아. 요즘은 다 영어를 가르치지.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은이도 곧 마음을 열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예상과 달리 지은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저녁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 지은이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그녀였기에 준호와 순자는 놀랐습니다. 지은아, 그만 마시는 게 어떨까?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은이는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요? 난 스트레스 풀 권리도 없나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알아요. 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집안일도 못하고 애도 제대로 못 키우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지은이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난 정말 지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은이가 순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계시면 좋겠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순자는 마치 뺨을 맞은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지은이의 말은 순자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지은아.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손주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순자의 마음은 이제 깊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지은이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안 계시면 좋겠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언제부터인가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에서는 이미 지은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가자 지은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며느리를 보며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잤니? 네. 어제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지은이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역시 잠을 설쳤을 겁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어요. 순자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리만이 평소처럼 떠들며 분위기를 밝게 하려 했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출근하고 유리도 유치원에 간 후 순자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가정에서 자신이 짐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오후 지은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가 무슨 말 했어요? 술김에 그랬나 봐요. 순자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가슴에 박힌 화살은 뽑을 수 없었으니까요. 지은아,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물러날게.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도 한참 생각해봤어. 너희 부부에게는 너희만의 공간이 필요할 거야. 지은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어쩌면 자신의 말이 현실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지은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로지 준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시간도 필요할 것 같구나.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 순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나 요양원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내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준호는 지은이를 힐끗 바라봤어요. 지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건 지은이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렴. 순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너희 부부만 생각해.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너도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때가 됐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머님 괜찮아, 지은아. 내 마음 이해해.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근교의 몇 군데를 방문해보고 마침내 한 곳을 결정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물론 집만큼 편안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적금을 정리했어요. 평생 모아온 돈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였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결정을 말리려 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지은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준호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내 생활이 필요해. 순자는 평생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요양원 방은 그리 넓지 않았으니까요. 이사 날이 다가오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은이는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저녁, 순자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유리가 좋아하는 떡볶이, 그리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냉면까지 모두의 입맛을 고려한 음식들이었어요. 와,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인데 특별히 준비해봤어. 식사 중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만이 가끔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왜 다른 집으로 가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쉬어야 해서 그래. 자주 보러 갈게.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야, 엄마가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엄마, 정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적응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진첩 몇 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배웅했지만 지은이는 바쁘다며 일찍 출근했어요. 요양원 방은 생각보다 작고 썰렁했습니다. 창문 하나와 침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해. 순자는 침대에 앉아 손에 든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첫 돌, 대학 입학식, 결혼식, 그리고 손주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껐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텅 빈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안도한 듯 했지만 곧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부터 유리 등하교, 집안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어느 저녁 지은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순자는 조용히 적응해 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강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자리했어요. 새로 오셨네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 왔어요. 최순자입니다. 가족은요? 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에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 순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들 그래요.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까. 영자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두 여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미움받을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2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순자는 규칙적인 일상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 6시 기상, 체조, 식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원예 수업 있는데 같이 갈까요? 아침 식사 중 영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두 사람은 요양원에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같이 가요. 꽃 키우는 거 좋아했는데 집에선 며느리가 알레르기 있다고 못하게 했거든요. 순자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기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찾은 작은 자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원예 수업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화분에 새 시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멋진 이름이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네, 제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후에는 요양원 뒤뜰에서 영자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자 씨는 가족들이랑 연락해요? 영자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연락처도 바꿔버렸어요. 왜요? 그래도 아들이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의존하지 않고.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강한 척했습니다. 사실 매일 밤 아들과 손주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영자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편 순자가 떠난 집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일과 육아, 가사를 병행하느라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유리를 준비시키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일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보,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저녁 지은이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어요. 준호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많이 힘들죠?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적응 중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어머님께 연락해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요양원에도 물어봤는데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대요.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날 술에 취해서 한 말인데 당신 탓만은 아니에요. 엄마도 오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지은이는 순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셜 미디어를 뒤지고 순자의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서는 순자가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글쓰기였어요.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 씨의 글은 정말 진솔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선생님의 말에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 것뿐인데 그게 바로 좋은 글이에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니까요. 순자는 매일 밤 자신의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추억을, 때로는 현재의 감정을,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평온했어요. 어느 날 글쓰기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실버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년층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순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 보낼 글을 쓰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홀로 선택한 새로운 삶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의 최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많은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방송을 듣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여보, 이거 어머님 이야기 같아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지은이가 급하게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순자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요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들과 손주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송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진솔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도 라디오 앞에 앉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했어. 방송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찾아야 해요.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해보자. 어쩌면 엄마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바로 연락처를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대신 방송국에서는 순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은이는 밤새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야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는 어머님이 필요합니다. 그 편지는 다음 날 방송국을 통해 순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순자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최순자님, 실버 이야기 방송을 통해 며느리분께서 연락을 원하십니다. 관심 있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며칠 후 순자는 처음으로 지은이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동안 망설이다가 순자는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아, 나도 내 마음 이해해. 시간이 필요했어. 짧지만 의미 있는 답장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화해의 첫걸음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인사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청명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의 편지를 받고 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리움, 불안, 그리고 희망까지. 순자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침 식사 시간 영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네, 어제 며느리에게서 편지를 받았거든요. 정말요? 와,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과연 지은이의 마음이 진심인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영자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심은 꽃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새 시작이라 이름 붙인 화분의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꽃을 피우려나 보네. 순자는 꽃봉오리를 조심스레 만지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도 마치 이 꽃처럼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요양원의 상담사와 약속이 있었어요. 순자는 요양원에 온 이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되었어요. 최순자님, 오늘은 어떠세요? 상담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며느리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렇군요.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복잡해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변했을까 싶기도 하고. 순자의 솔직한 대답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천천히 연락을 이어가고 싶어요.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현명한 결정이네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은아, 내 편지 잘 받았어. 솔직한 마음을 알려줘서 고마워. 나도 사실 많이 그리웠단다. 준호와 유리는 잘 지내니? 유리 유치원은 어떠니? 나도 여기서 나름대로 지내고 있어. 글쓰기 수업도 듣고 꽃도 가꾸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 편지를 쓰면서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한편 순자의 편지를 받은 지은이는 기뻐하며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답장을 보내셨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간결하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말에 그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우리를 아직 생각해주고 계시네요. 지은이는 즉시 답장을 썼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가족 소식을 담았습니다. 어머님, 편지 감사합니다. 유리는 잘 지내요. 유치원에서 이번에 장기자랑 대회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동요로 상을 받았어요. 항상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준호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렇게 두 사람의 편지는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순자는 요양원에서의 일상을, 지은이는 가정에서의 소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지은이는 더 큰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유리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순자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와도 좋을 것 같아. 요양원 주소를 적어둘게. 유리를 꼭 데리고 오렴. 마침내 만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어요. 머리도 단정히 하고 좋아하는 옷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우와, 순자 씨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요.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네, 오늘 가족들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기뻐 보이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잘 될지, 예전처럼 불편한 관계로 돌아가진 않을지,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오후 3시 요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순자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그리고 그 사이에 유리가 있었어요. 할머니, 유리가 먼저 뛰어와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우리 유리 많이 컸구나. 준호도 다가와 어머니를 포옹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순자는 망설임 없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잘 지냈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순자는 지은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으로만 보자. 네 사람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리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할머니에게 들려주었고, 준호는 회사 소식을, 지은이는 집안일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 집안일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지은이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걸 깨닫게 되지.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도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은이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희가 기다릴게요. 언제든 준비되시면. 방문 시간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어요. 엄마, 작은 선물이에요. 순자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디지털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가족들의 사진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유리의 유치원 행사, 집안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일상. 매일 새로운 사진을 보낼게요. 어머님이 우리 일상을 함께 하셨으면 해서요. 지은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배려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정말 좋은 선물이구나. 가족들이 떠난 후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디지털 액자를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가족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때가 온 걸까?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쳐 글을 썼습니다.
오늘 가족을 만났다.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지은이도 많이 변한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내가 돌아간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디지털 액자를 바라봤어요. 유리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순자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아침,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디지털 액자 속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일 지은이가 보내오는 사진들이 그녀의 작은 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유라, 할머니 보고 싶어. 사랑해. 영상 메시지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석 달 동안 가족들은 꾸준히 연락을 해왔어요. 편지에서 전화통화로, 그리고 이제는 영상 메시지까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 씨,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문 밖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이제 영자는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요즘은 영상 메시지도 주고받고 있어요. 정말 좋네요. 순자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과연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이전과 같은 상처를 받게 되진 않을까? 아침 식사 후 순자는 상담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왔어요. 최순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지은이가 정말 변했을까? 다시 예전처럼 되면 어쩌나? 상담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계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두 사람 모두 변화가 필요해요. 순자님도 달라지셨고 며느리분도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달라졌나요? 당연하죠. 지금의 순자님은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되셨어요. 이전의 순자님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죠.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변했을까? 그렇다면 지은이도 변했을까? 상담이 끝난 후 순자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이제 그녀가 심은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새 시작이라 이름 붙인 화분의 꽃이 가장 화려했어요. 정말 예쁘게 피었네. 꽃을 바라보며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네, 다들 잘 지내요. 어머님 실은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말을 잃었어요. 정말? 지은아,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이번 아이는 어머님과 함께 키우고 싶어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은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무모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 더 힘들어요. 유리도 동생이 생긴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돌봐주셨으면 좋겠대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기쁨, 감동,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까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지은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순자는 한참 동안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임신 소식, 그리고 함께 살자는 제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영자 씨, 저 곧 여기를 떠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며느리가 두 번째 아이를 가졌대요. 함께 키우고 싶다고 하네요. 와,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하지만 순자 씨를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순자는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자주 연락할게요. 이제 우리는 평생 친구잖아요.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면 이 방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순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경계를 세울 줄 아는 한 인간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요양원 사무실에 가서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원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많이 아쉽네요. 네,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가족이 필요하대요. 그동안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죠.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주말 준호와 지은이가 요양원에 순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짐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순자가 요양원에서 받은 글쓰기 상장, 직접 키운 화분 몇 개, 그리고 몇 벌의 옷들. 엄마, 짐이 별로 없네요. 준호가 짐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건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으니까. 영자와의 작별은 쉽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잊지 말고 꼭 연락해요. 당연하죠. 금방 또 만날 거예요. 차에 오르기 전 순자는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돌아봤어요. 석 달 동안 그녀를 품어준 이곳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달라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유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유리가 달려와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에 익숙한 냄새, 손주의 포옹,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까지. 어서 들어가자. 추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순자는 놀랐습니다. 집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은 더 넓어졌고 그녀의 방은 더 밝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조금 정리했어요. 이제 어머님의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이의 말에 순자는 감동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요리했어요, 엄마.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대로 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음식을 맛보고 미소 지었어요. 맛있구나. 많이 늘었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리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 공간을 존중할게. 하지만 나도 내 방식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이제 이해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순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돌아올 수 있어서 기뻐.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진정한 새 시작이구나.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거예요. 더 이상 억압된 시어머니도 무시당하는 노인도 아닌 한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으니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어요.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가사일을 도맡아 하던 습관은 버렸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오늘은 요가 수업 가는 날이지.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배운 요가를 집에서도 계속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서니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가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좋은 아침.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오늘 요가 수업 가시는 날이죠? 아침 먼저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 그럴게. 순자는 이제 지은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은이는 아침과 저녁 식사를 담당했고 순자는 낮 동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서로 도우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커피를 마셨고 유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 마치면 같이 놀아줄 거지? 유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도 읽어줄게. 여보, 오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요. 지은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제가 유리 픽업할게요. 순자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지은아, 내가 유리 데리러 갈게. 너는 일에 집중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가 끝나고 준호와 지은이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는 유치원 가방을 챙겼어요. 순자는 그들을 배웅하며 오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요가 수업 후에는 영자와 약속이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온 후에도 그들은 자주 만나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순자는 집안 정리를 간단히 한 후 요가 수업을 위해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일정과 취미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어요. 순자 씨, 어디예요? 벌써 카페에 도착했어요. 금방 갈게요. 수업 막 끝났어요. 순자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영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에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요양원 소식 들었어요? 우리가 키우던 꽃들이 정원대회에서 상을 받았대요.
정말요? 와, 정말 기쁘네요. 순자와 영자는 차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추억, 현재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지은이도 많이 변했고, 나도 변했고. 그게 중요한 거죠. 서로 변화하고 이해하는 것. 영자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오후 순자는 약속대로 유리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유리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이 제일 예쁘대. 그리고 동생은 언제 나와?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의 임신 소식에 유리는 매일 동생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내년 봄에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동생이 오면 할머니가 돌봐줄 거지? 그럼 할머니가 유리도 돌보고 동생도 돌볼 거야. 집에 도착하자 유리는 곧바로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지은이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지쳐 보였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앉아서 좀 쉬어. 순자는 지은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지은이는 감사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거든요. 임신 중에는 무리하면 안 돼.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 좀 쉬어. 지은이는 망설였지만 순자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마워요. 잠시만 누워 있을게요.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했지만 이제는 지은이의 취향도 고려했어요. 약간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준호가 퇴근하고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자가 준비한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와, 엄마가 요리하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지은이가 피곤해 보여서 내가 좀 도와줬어. 지은이는 감사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요즘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식사 후 준호가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지은이는 유리를 목욕시키러 데려갔고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각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지은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해드린 행동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배우는 거야. 어머님이 없었을 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는 다가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너희의 생각도 존중하는 법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지은이가 떠나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요양원을 떠날 때 가져온 새 시작 화분이 창가에서 더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순자는 차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정말 좋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어떨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 좋은 생각이구나. 어디로 갈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의견도 존중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시어머니가 아닌 가족의 중심에 선 한 사람으로서. 그럼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볼까? 좋아요. 준호에게도 말해볼게요. 지은이가 들어가고 순자는 한참 동안 아침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웠어요. 한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어머니도 눈치 보는 며느리도 없었어요.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인생 챕터가 시작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따스한 아침 햇살 속에서 순자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